살살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사실 여러분들께 고백할 일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팟태기가 왔습니다. 팟캐스트 권태기. 아직 20화 정도 녹음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약간 이 팟캐스트 만드는 일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팟캐스트 녹음실을 요즘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마우노 마이크도 설치했고 공간도 예쁘게 꾸몄고 그 공간을 만든 이유는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편안하게 영상 촬영도 같이 하고 조금 대화도 좀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 때문에 정말 한 달간 참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은 수음도 되게 잘 되고 소리도 잘 녹음이 되어서 훨씬 더 편안한 녹음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디오라고 하는 이 기기 장치, 그러니까 오디오를 잘 만지기 위한 기기 장치를 다루는 일에 제가 너무 무지랭이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녹음을 하면 할수록 이 녹음기의 수음이 이상하게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지지직하는 잡음이 마이크에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마이크를 다 설치를 잘 했고 이게 완전히 새 마이크고 새로운 마이크고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지? 연결도 잘 안 되고 소리도 계속 잡음이 잡히고 하니까 기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원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다 고지가 코앞인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니까 계속 이게 답답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팟태기가 와서 저는 잠시 저의 사무실의 녹음실을 떠나서 다시 저의 가장 안락한 녹음실이죠. 종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로 다시 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팟태기라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업로드를 목요일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에 녹음하고 당일에 편집해서 당일에 올려야 되는 아주 극한의 편집 스케줄을 갖고 녹음을 하고 있다. 완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요. 약간 저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저의 지금까지의 도전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제목은 어쩌다 보니 종합예술인이 되어 있는 살살의 다큐멘터리 감독 도전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거창하고 멋지죠? 근데 막 그렇게까지 거창한 영화 감독 되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다가 제가 다큐를 찍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또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퀸 조한나 감독님. 예전에 그 퀸의 뜨개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조한나 감독님께서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수업에 선생님으로 참여를 한다는 소식을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수업이었냐면요. 라이프라고 하는 인천에 큐레이팅 서점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책만 팔고
커피만 팔고 라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다양한 기획들을 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매달 좀 새로운 기획들을 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이번에 기획을 한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보는 워크숍을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라이프라고 하는 서점이자 카페인 이 공간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을 듣는 일정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어요. 이 수업을 한나 감독님께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근데 저는 계속 망설였죠. 내가 지금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지금 인생의 이 시점에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생업이 있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든 뭐 학업이 있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제쳐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하면서 병행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되게 망설여지고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할 심리적인 그리고 체력적인 여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1차로는 고민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내가 인천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총 10회가 진행이 되는 워크숍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저는 10번이나 인천까지 4시간 가까이가 걸리는 이 거리를 가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일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내가 될까?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내 업무적인 뭔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그러고 나서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그 라이프에서 하는 이 다큐멘터리 워크숍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가 제가 그 워크숍 마감일에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이 다큐멘터리 워크숍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딱 떠올랐고 나 이거 왜 갑자기 떠올랐지? 그리고 나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라는 그 새벽에 그 충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자기소개를 거의 새벽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만에 열심히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다큐랑 내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예전부터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있었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걸 한 번쯤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조한나 감독님도 좋아하고 감독님 영화도 좋아하고 알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인천이면 뭐 우리 집에서는 서울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루틴들은 내가 잘 잡아서 잘 정리를 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게 충동적인 마음으로 자소서를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자소서에 썼던 내용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내가 항상 좀 좋은 모습,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 뭐 좀 침체된 분위기의 브이로그를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좀 좋은 모습들, 좋은 데 간 거, 좋은 거 본 거 를 올리게 되고 내 상태 또 화장을 한 모습을 찍어 올리게 되지 진짜 너무 내가 부어있고 못생기고 그런 시기를 찍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구질구질한 면도 있고 나의 좀 보여주기 싫은 면들도 있고 내가 감추고 싶은 면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이 영상 작업들 브이로그든 뭐 유튜브 영상 작업들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좀 긁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답답한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고 싶다.
그게 저한테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만들면 그거를 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항상 약간 지질하고 구질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근데 그 캐릭터가 결국에는 좀 사랑스럽게 그려지는 면들이 있거든요. 남들에게 쉽게 용인되지 못할 만한 어떤 모습도 결국에는 관객들이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큐 영화를 좋게 만드는 요인인데,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찍는 영상 속의 캐릭터든 혹은 저의 모습이든 이런 모습은 용인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나는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라면 나의 하나의 스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올리고 만들 계획이라면 아무래도 저의 능력치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편집의 스킬적인 능력이든 그 감의 능력이든 촬영을 하는 기법의 능력이든,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을 좀 채워 넣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거를 다 업로드를 하고 나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뽑힐까 안 뽑힐까 막 이런 것들을 되게 긴장하면서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 이 워크숍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째 날 1일차 워크숍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엄청 편안하고 안락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그 공간 자체가, 라이프라고 하는 서점 자체가 일단 저녁에 하기 때문에 어두웠고요. 아주 어두운 공간에 핀 조명이 한 몇 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노란 색깔 핀 조명이 이렇게 몇 개 톡톡톡 떨어져 있고, 굉장히 거대한 커다란 책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있는 구조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오랜만이고 낯설고 그래서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편안하기도 했어요. 다들 이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었는데 다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한나 감독님이 수업을 이어가 주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조한나 감독님을 뵈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이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말 뭔가를, 어떤 다큐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과 열망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저는 첫날에 되게 느꼈고, 내가 이거 진짜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거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 같이 돌아가면서 내가 이런 영화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각자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어떤 조각 같은 것을 잘 발화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반짝이는 그 조각을 그냥 한 명 한 명 엿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그저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친구 사이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만의 가진 내밀한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가족 이슈라든지 가치관에 대한 얘기나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을 깊이 나누게 될 경우가 쉽지 않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딥한 얘기들을 나누려면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된 이후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까지 가는 길이 되게 멀고 험난하다면, 저는 그 워크숍에서 만난 분들과는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서로의 속내에 대해 얘기를 곧바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의 속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슬픈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끄집어내어서 영화의 주제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셨고, 저도 제 이야기를 숨기거나 잘 못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또 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큐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오랜 시간 아주 불화하면서 지냈었는데
아버지의 어떤 삶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계속 아빠를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의대 시험을 준비하셨고 근데 떨어지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 그 자신감 부족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도 되게 많이 단절이 되셨고 친구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셨고 그래서 친구도 거의 없고 마땅한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거의 제가 태어난 뒤로 거의 갖지 못하셨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아야지. 나는 직업을 가져야지.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게 아빠에겐 의대였다면 뭐 나에겐 소설가일 수도 있겠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땐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아빠의 무능력함 그리고 아빠의 사회와 단절되는 저 불수능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성 같은 것들을 담기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아빠와 멀어지려고 하고 더 아빠를 미워하고 난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반면교사를 삼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는 또 한 번 더 저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대학생을 넘어섰고 이제 2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는 나이가 된 저에게 아빠가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시기도 아빠의 20대 시기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의대 수능을 잘 못 보고 낙방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런 방황의 시기들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신춘문예에 계속 떨어지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상한 가능성에 목을 매고 있는 내 삶의 지금 상황 그리고 정확한 명칭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 상황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아빠의 삶 안에서의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지금 내 상황과 내 불안감과 내 두려움을 이해하려면 아빠를 좀 다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직업을 갖지 않는 채로 살아갈 때마다 항상 제 스스로를 혐오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아빠와 멀어지려고 생각했고 아빠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번듯한 직업을 가져야지. 번듯한 회사에 취업을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를 되게 괴롭혔었어요. 너 아빠와 점점 비슷해질래? 너 이렇게 살다간 아빠처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를 계속 채찍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빠의 삶을 달리 바라볼 수는 없을까? 아빠의 삶을 좀 이해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은 내 삶도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뭘 이루고 싶다,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된다, 직업적인 어떤 이름이든 뭐 삼성에 다닌다라는 뭐 어떤 그런 닉네임이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런 명확한 직업명 그리고 명확한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라는 그런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내가 아빠를 바라보는 그 혐오하고 아빠를 미워하는 이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아빠를 이해해야만 내가 이 나를 옥죄는 과목으로부터 1차로 발을 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아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딸인 감독인 저의 시선과 이야기가 함께 엮여서 담기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지금 계속 뭔가 촬영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첫날에 제가 잡았던 주제의식 그대로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고 하고 있는 지금이 새삼스럽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더라도 이걸 못하고 좀 틀고 방향을 틀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좋다라고 반응해 주셨고 저 스스로도 이 이야기가 뭔가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 저 스스로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생기면서
아, 요걸로 가자. 이렇게 좀 마음이 굳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수업을 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는 마음이 벅찼던 것 같은데 왜 벅찼냐면요. 내가 유튜브를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였던 것 같은데요. 되게 이상하고 자기 혐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긴 한데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편집하는 일 자체가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고작 조회수 때문에 내가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아닐 텐데 근데 왜 조회수를 잘 받으려고 영상을 또 만들고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과 반응과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내면 그 결과에 기뻐하기나 했지. 내가 이 일을 정말 왜 하는지, 이걸 계속 끌고 가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머릿속에 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1년여간의 그 영상들이 다 조금 꼴보기가 싫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좀 보기가 싫고 아 저건 왜 만들었지? 이건 왜 만들었지? 이게 나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일상을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콘텐츠로서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고 내 능력치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상적으로 뭔가 발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영상을 만드는 쪽으로 뭐 진로를 잡고 갈 것도 아닌데 이거에 이렇게까지 몰두할 일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간 투자를 영상에 많이 했는데 내 능력치가 뭐가 올라갔으며 내가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이런 것들에 스스로 계속 물음표가 떴으니까 저는 스스로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다큐멘터리 영화 수업을 딱 첫날에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되게 허황된 얘기일 수 있긴 한데요. 어쩌면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다큐멘터리 하나 잘 만들어 보자고 유튜브 한 거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이러려고 1년 동안 이걸 쌓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흥미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막 끝까지 머리 끝까지 막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막 뽕이 차오른 거죠. 나 이러다가 설마 막 무슨 영화제에 올라가는 다큐멘터리 감독 되는 거 아니냐며. 나 너무 이거 내 적성에 딱 맞는 일인 것 같고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렸던 이유도 다 이것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닐까라는 허황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함이 그러니까 아직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건 없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주고 싶었던 직함인 것 같아요. 그 영화 감독이라는 직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막 열망이 솟아올랐고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이 많이 차올랐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 운명의 끈이 이어져서 어디로 닿을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지 1년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그래도 영상물을 다뤄왔고 편집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지평을 아무튼 확장해 줄 수 있었던 계기만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1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를 긍정하고 제 지금까지의 일들을 좀 받아들여 주고 이해해 주고 그럴 수 있었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바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이 이상한 대로 많이 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에 그 수업을 듣고 둘째 그 2 주차까지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아 나 여기에 정말 10주 정도는 완전히 몰두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것이 지금 내 인생에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10주 동안은 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것에 온전히 많이 몰두를 하고 시간을 쏟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부터는 저희 본가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번 방문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본가에 가서 아버지의 이야기도 듣고 인터뷰도 따고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동생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아빠는 본인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 과거를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고 괴로워하셨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를 설득하는 것을 실패했는데도 그런데도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은 또 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몰래 녹음기를 켜고 아빠의 이야기를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조금 더 깔끔한 환경에서 아빠를 카메라 앞에 세우고 인터뷰를 따고 막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실패를 하게 됐지만 오히려 아빠의 주변부에서 시작해서 아빠의 얼굴이 나오진 않더라도 아빠의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조금 점점 파고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꼭 아빠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본가도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도 또 힘들고 그리고 또 인천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계속 일주일에 거의 2번, 3번은 왕복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아주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많이 힘든데 특히 제가 또 카메라랑 막 그 삼각대를 짊어지고 다녀야 돼서 그게 또 되게 힘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아주 에너지가 막 차오르기도 하고 열정도 넘치고 이거를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제 삶이 더 뭔가 산뜻해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 일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만드는 일은. 사실 그 이유는 제가 고작 10주 동안만 이 프로젝트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리미트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것은 제가 리미트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영상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가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뭔가 계속 의미를 잘 모르겠고 찾게 되고 그런 실존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반면 이렇게 좀 제한적인 시간대에서 하는 새로운 완전히 낯선 도전은 저를 좀 온전히 확실하게 몰두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포인트들마다 이런 짧은 기간에 하는 도전들이 확실히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것들을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하고 쌓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살살살기 운동본부의 조합원 여러분들,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부터 브랜디드 컨텐츠까지 광고 주시면 제가 알차게 담아볼게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나누고 싶은 사연, 후기, 게스트 지원 모두 메일로 보내주세요. salsalzee@gmail.com 살살살지@gmail.com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살살살지도 함께 팔로우 해주세요. 아직 다큐를 찍은 것은 아니지만요. 아직 완성까지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종합 예술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타이틀도 하나 갖게 되고
또 소설책도 냈으니까, 또 글도 쓰니까 작가라는 타이틀, 팟캐스트 만드니까 팟캐스터, 그리고 연극도 만들어 봤으니까 또 연극인이라는 그런 종합예술인 정체성을 하나하나 이런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연극도 그렇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게 된 이런 도전도 그렇고 저에게 이런 큼직큼직한 어떤 시도와 도전들을 할 기회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이 되게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연극을 정말 만들고 싶었어. 나는 연극의 배우가 돼야 돼, 감독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되게 좀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연극을 하나 만들게 되었네? 어쩌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만들게 되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우연한 기회로 창작의 새로운 통로를 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연극의 그 1인극의 배우이자 감독으로 무대에 섰을 때 그때에도 저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이 연극을 만들었는데 제가 당시에 대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외 활동에서 1인 개인 프로젝트 하나를 하라는 요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보여지기에 아주 멋져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럼 나 무대에 서보자. 이렇게 된 거죠. 무대에 서면 멋있잖아요. 거창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뭐 대본도 없고 연극을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대를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 무대를 하루 대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금을 해버렸어요. 그게 그 한 달 바로 한 달 뒤에 있는 공연장을 예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리미트 기간이 생겼으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돌부리가 너무 많았고 연극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 진짜 망했다 싶은 순간도 진짜 많았지만 어쨌든 무대를 서야 된다고 했고 지금 사람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달려간. 그래서 전혀 완벽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작품의 퀄리티 같은 것을 물론 생각을 많이 했죠. 물론 저도 남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연기 학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연기 연습도 했고 그다음에 무대에 뭐 디자인이며 의상이며 뭐 메이크업이며 다 신경 써가지고 혼자서 참 열심히 하긴 했는데 대본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정말 신경을 쓸 수 있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최대 한도까지 열심히 하지만 그 밖에 내가 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몸을 쓰는 일이라거나 그러니까 약간 춤을 곁들이는 연극 동작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미숙한 것들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놔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좀 적당한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공연을 만들었었는데 아마 저는 다큐멘터리도 이것과 되게 비슷한 작업 방식인 것 같아요. 10주 뒤에 상영회를 한다라고 하는 일정이 딱 잡혀버렸고 나는 거길 향해 가야 돼. 지금 몰라.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아빠 얘기를 찍으러 다니고 편집을 해보고 맞춰보고 이야기를 끼워 맞춰보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연극을 했을 때 그 도전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내가 막 꿈이었고 이거를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전 살면서 한 번도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던 영역이었거든요. 내가 이거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근데 요즘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조한나 감독님의 수업을 워크숍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기회가 생기고 내가 이런 방식도 해볼 수가 있구나. 창작으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이렇게도 열어볼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차근차근 조금씩 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종합예술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고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거를 어떤 창구에서 할지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큐를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볼까? 아니면은 내가 팟캐스트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볼까? 아니면 연극으로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다채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이 창작물의 A부터 Z까지 제가 좀 관여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구조를 짤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소설만 쓸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항상 소설로 혹은 책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제 안에 걸려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든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제한이 많이 풀어진 상태여서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전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한 창작 영역을 건드리면 당연히 단점이 있죠. 내가 소설가니까 한강 작가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일직선에 아주 멋진 경로를 밟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다른 창작 영역들을 너무 많이 건드리다 보면은 그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자꾸 약간 삐뚤빼뚤해지는 거죠. 소설만 쓰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약간 삐뚤삐뚤 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하나에도 전문성이 없다라는 느낌을 최근에도 그리고 예전에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잘하는 게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격심이죠, 한마디로. 내가 소설만 잘 쓰는 사람이라면, 뭐 내가 연극만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아주 많이 발전시켜서 그 부분에 어떤 대가가 된다거나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종합 예술인이라는 멋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그 정체성 가져가지고 뭐 누가 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보기에 멋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은 그 방안은 뭐냐면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약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를 조금 더 그 스킬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기들을 계속 잡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의 경우에는 소설가로서의 전문성을 많이 키우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8개월 그러니까 1개월은 쉰다고 치더라도 8개월 정도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킬에 투입을 하고 능력치를 거기에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는 시간이 있으면은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느낌으로부터 많이 좀 생각이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작업 영역을 쌓아온 시기가 저는 좀 짧다 보니 계속 시간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제 능력치를 좀 쌓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생각하는 게 저는 본업이라는 게 생기면은 무조건 답답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의 명칭. 그러니까 뭐 나는 회사원이야라고 하면 회사원은 정말 다양한 회사원이 있잖아요. 회사 종류도 다를 것이고 거기서 하는 일도 다를 것이고 정말 다양한 회사원들이 있는데 약간 하나로 압축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유튜버야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채널들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깝깝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그 본업 안에 저를 가두게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유튜버라는 직업 안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안에 저를 가두는 거죠. 작가라는 이미지랑 유튜버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작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응당 만들어야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고 유튜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 용인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명칭 자체를 아예 갖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가지면은 무조건 내가 답답해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아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의 자체가 되게 답답하니까 저는 명확한 직업명을 가진 직업인이 되기보다는 그냥 뭔가 도전하는 사람? 도전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좀 바라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면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시도하고 나랑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애초에 그런 사람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름으로 스스로를 불러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직업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이게 절대 고정된 게 아니고 분명히 바뀔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을 더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아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한테 계속 열어주는 그런 명칭일 것 같아요. 본업이 뭐예요? 라는 그런 딱딱한 직업명보다는 개척가 혹은 도전가, 도전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제 다큐를 만드는 것에 아주 많이 몰두를 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많이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최근에 저기 고양시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가서 영화를 되게 많이 보고 왔고, 또 원래도 제가 한국 여성 감독이 만든 다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6일에 개봉한 잠자리 구하기라고 하는 홍다혜 감독님의 다큐 영화가 있어요. 그게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인데, 청소년 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부터 카메라를 들고 본인의 친구들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그리고 대학생이 된 이후의 감독님의 삶까지 그렇게 좀 잘하는 일에 대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큐에 되게 많이 몰두해 있는 요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살살의 다큐멘터리 감독 도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 저는 한 몇 주간은 계속 다큐멘터리에 푹 빠져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악녀님을 모시고 게스트로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